지난 시간에는 GS25의 새 간판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공부했죠. 이제 동네에 GS25 간판을 보실 때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저절로 단어가 익혀질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전 디자인 간판에 있는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양쌤 양성. 간판을 잘 보시면 왼쪽에 영어 단어 3개 보이시죠? 자, 이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fresh, fresh. 이 단어는 파리바게트에서 이미 배운 단어입니다. 이런 광고성 기억나시나요?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페아민트,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 광고송은 너무 유명해서 제 머리에 꽉 박혀있을 정도네요. 롯데의 첫 아이템이 바로 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씹어주신 덕에 롯데타워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롯데타워의 가치가 3조 8천이라고 합니다. 2016년까지 여러분이 씹으신 껌의 누적 매출, 영업이익은 아니고요. 누적 매출이 약 4조 원이었다고 하니 조금 일리가 있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껌들은 한국인의 입맛과 구강구조와 턱의 강도에 따라 인체공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리 미군 부대에서 암암리에 빼내어지는 미제 물건이 높은 몸값으로 유통되었어도요. 그 질긴 미국 껌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4천만 국민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롯데껌을 씹던 시절에 껌은 한 번 씹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었죠. 벽에부터 잠도 자고 책상 옆에부터 휴식을 취하면서까지 그야말로 몸이 스르르 삭을 때까지 충성하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당시에는 껌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해보면 껌 사이즈의 짧은 만화책이 들어있던 풍선껌을 사기 위해 골목 가게로 조로로 달려가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바로 이 프레쉬가 요 프레쉬입니다. 신선한이라는 뜻입니다. 브레드가 빵이라고 배웠으니까 fresh bread 하면 신선한 빵, milk가 우유라고 배웠으니까 fresh milk 하면 신선한 우유, egg가 달걀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면 fresh egg 하면 신선한 달걀이 됩니다. 요즘 프레쉬 배송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저녁에 주문하면 신선한 야채와 생선과 고기 등 새벽에 문 앞에 배달이 되죠. 저는 우리 중년들과 할머니들도 계속 프레쉬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양쌤 영상과 만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friend. 추석 전후로 부모님들께 드리는 선물 광고가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단연 으뜸은 안마의자였죠. 상조가입 선물에도 안마의자가 많이 포함되더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이 양쌤도 원하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마기 중 하나 바디 프렌드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더군요. 바디는 몸이라는 뜻이고 프렌드는 친구라는 뜻이니까 몸의 친구라는 의미겠죠? 아마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스트는 최고라는 뜻이니까 베스트 프렌드 하면 최고의 친구가 되겠죠? 자, 바디나 베스트 이런 단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다음에 나오면 다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단어는 friend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해요. friendly. 이 단어는 friend와 닮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friend 뒤에 ly가 붙으면서 친근한으로 바뀌었어요. 친구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하니까요. GS25도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거겠죠? fun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회사의 마케팅 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마케팅의 뜻은 간단히 소비자 요구를 따라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마케팅이 이전에 우리가 배운 마켓, 즉 시장이라는 단어를 닮았죠? fun 해야 동한다. 즉 재미있어야 소비자가 움직인다. 산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안과 광고를 보면요. 우선 커다란 눈이 등장하죠. 때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뻘개진 눈도 있고요. 그러나 펀 마케팅에서는 광고의 눈을 강조하면 두려움을 더 강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언맨 복장을 하고 레이저를 쏘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레이저 수술을 연상하도록 한답니다. 게다가 온 세상을 다 구할 것 같은 아이언맨이니까 내 눈도 구해줄 거야 하는 기대감도 생기겠죠? 2018년 누가 봐 아니고 누가 봐 쌍쌍바 아니고 혼자 먹는 쌍쌍바 수박바 아니고 거꾸로 수박바 기억하십니까? SNS에서 사람들이 재밌는 생각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만약에 이렇게 맛있는 수박바가 색깔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야, 생각만 해도 재밌다, 그치? 그걸 회사가 듣고 실행을 해본 거죠. 2018년이면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재미있는 하드를 못 봤을까요? 어느새 저희 집에도 프레쉬한 소식을 알려줄 째잘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자, 펀 마케팅의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경희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치킨은 살 안 쪄요. 등등 재미있는 말, 영상들 기억하시죠? 소비자들이 또 재미있게 흉내낸 영상, 패러디 영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온라인에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percent. 흔히 1%, 2% 하는 그거 맞아요. 2%라는 음료수 상표까지 있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발음인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percent라고 해야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는 뭐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역사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은 나라의 문을 잠그고 서양과 교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찍 나라의 문을 연 일본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아주 활발히 교역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나라들로부터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일본은 많은 신자들을 죽이며 쇄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때 마침 네덜란드는 종교적인 전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려 했던 일본으로서는 최적의 교육 상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같은 혹은 비슷한 알파벳을 써도 말이 다르니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영국은 percent라고 해서 PER를 쓰지만 후에 교육을 하게 된 네덜란드는 PRO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프로센트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후에는 미국과 교역이 활발해지죠. 다시 미국식으로 %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일본을 통해 %로 수입이 되었고 간단히 프로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기호를 %라고 부를까요? 이 기호는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100개로 나누었을 때 몇 개인지 비율. 예를 들어 5,000원에 50%를 할인한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프로라고 읽죠. 자, 5,000원을 100개로 나누었을 때 비용인 50원. 네, 50개를 깎아준다는 거니까 2,500원 할인이라는 뜻이네요. 하나 예를 더 들게요. 24,000원에 30%라고 하면 24,000원을 무조건 100개로 나누어 나온 240에 30을 곱하면 7,200원이 나옵니다. 7,200원 깎아준다는 소리죠. 이렇게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영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percent는 두 개의 뜻이 합쳐 있습니다. 우선 per, 뭐뭐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야, 두당 얼마야? 혹은 시간당 얼마야? 이런 말 하시죠? 이럴 때 당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per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장에 가시면 시간당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시간당 8,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8,000원 per hour 라고 말하고 간단히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1시간은 hour입니다. 분율은 아니지만 같은 뜻으로 per를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 50km 짝대기 H라는 교통 사인 보시죠? 여기서 짝대기가 per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배운 슬래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이 표시가 per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1시간당 50km다 예 뜻이죠. 의미만 아시면 돼요. per와 붙어있는 ce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1달러는 몇 센트일까요?
달러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겠습니다. 1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0원이 될까요? 100개요? 정답입니다. 1달러는 100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센트가 무슨 뜻일까요?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2000년이 되던 날, 21세기가 시작되던 날, 사람들은 컴퓨터 오작동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막 핵무기가 펑펑 터질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의 첫 해를 가장 먼저 보겠다고 뉴질랜드를 비롯해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간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세기의 세기는 영어로 21century라고 합니다. 21세기는 100년이 21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저와 배우실 알파벳은 GS25에 나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를 그리는 듯 C를 그리는 듯 멈췄다가 엉뚱하게 기억을 쓰면 G. 자, 동그라미인가 C인가 그리다가 멈춰서서 기억을 그리면 G. 하나, 둘, G. 한 번 더 썼고요. 형님 G에서 동생 G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형님하고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듯 하다가 위로 올라가지만 아래로 다시 내려오세요. 그리고 살짝 꼭 쥐꼬리 같네요. G.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형님 G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형님처럼 따라갑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와서 꼬리 만들어줍니다. G. 동상 G는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돼요. G. 딱 G의 쥐꼬리 같이 생겼네요. 네, 이 G 또는 이렇게 쓰는 G 여러분 눈에 많이 익으시죠? 자, 1kg에 5,000원 하는 어떤 물건, 자 뒤에 보면 이렇게 G 표시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꼬리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쓰고요. 다양하게 써요. 자, 여러분이 쇼핑하실 때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기 형님 G를 썼네요. G마트예요. G마트.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중년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들의 이 뜨거운 열정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다음 주에도 지속됩니다. 양쌤 양썸.